전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 때문에 지역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니 적게 내니 하는데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과거에 그 실버타운 지을 때 물 좋고 산 좋은 경기도나 이런 쪽에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생각만큼 거기를 안 갔습니다. 왜?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65세 이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집은 깔고 앉아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이 금융자산 24%, 그다음에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이 76%로 나와 있어요. 대부분은 깔고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 실제 2023년 기준 자료를 보니까는 실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1억 6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50대가 자산이 제일 많을 때인데, 자 그럼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40년은 무슨 수로 버틸 거예요? 일단 이 부동산을 유동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걸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연금 형태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유동자산화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 그러면서도 또 주거가 안정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내 배우자 기준이거든요. 그 부부 가운데 제일 나이가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연금액이 작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내가 주택연금을 활용할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나는 예를 들어서 목동에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목동에서 살고 싶어. 근데 그 노후 자금이 부족해.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2평짜리를 살고 있는데 그 24평대로 줄여가고, 그리고 그 차액을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65세 이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 여건 만들어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세 평 정도 되는 곳이면 부부가 살기 딱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 녀석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아이들 나중에 결혼해서 손주들 집에 오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방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젊었을 때 너희 집 1년에 몇 번이나 갔니? 난 우리 아이들 집 근처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재우게 했어요. 또는 귀농이나 귀촌하는 것도 주거와 관련된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전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 때문에 지역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니 적게 내니 하는데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지불할 생각을 해야죠. 자기가 지불할 생각 가지고 놓으면서 뭐 불평만 하면 그것은 나이 든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버타운 좋죠. 좋은데 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버티려면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실버타운들이 또 따로 있어요. 기초연금 정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 물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괜찮고, 저는 실버타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와 관련된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는 곳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그냥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제일 힘든 것이 네트워크가 끊긴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주택연금으로 갔을 땐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한 개념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살려면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한 70 전후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번 해줘야 돼요. 낙상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욕실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러한 디자인도 들어가 줘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계단이 없는, 문턱은 없어야 돼요. 왜냐면 문턱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나이 들면은 휠체어를 끌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그 실버타운을 지을 때 물 좋고 산 좋은 경기도나 이런 쪽에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생각만큼 거기를 안 갔습니다. 왜? 자녀들이 오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원룸을 분양했는데 분양받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10%가 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분양을 받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원룸은 대개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의 소통이 좋으니까는 원룸을 분양받고, 그다음에 넓지가 않으니까는 관리하기 쉬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거를 결정할 때 있어서 그 사회적 네트워크와 얼마나 연계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에 대한 안정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것들을 일단 그 안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요. 두 번째 투자는 역시 건강에 대한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좋은 재테크는 뭔 줄 아세요?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뭐 일을 하루 종일 노동을 해가 근로를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그 급여 바라지 마세요. 젊은 애들도 그런 것을 못 봤는데 나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대신에 공공일자리나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있어요. 평생을 현역으로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일에서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훌륭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젊어서 하던 일을 지금 앞으로 못해. 맞습니다. 그거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경력을 개발을 해서 크건 많건 작건 간에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람 일자리 사업이라는 아주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사업으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있어요. 기초단체에서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은 괜찮으면 예산을 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최저시급 주면서 4대 보험 되면서, 그럼 4대 보험 되면 좋은 게 뭔가 하면은요. 일단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담이 확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또 7개월 이상 되는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7개월 후에 내가 이 사업에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어. 퇴직하면서 이거 갚아야 되겠어? 그럼 이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굴리려면 어떻게 굴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즉시연금을 가입하세요. 그래서 즉시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받으세요. 자, 그러면 난 당장 그 연금 필요 없어요. 그럼 연금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시던가 비과세 다른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저는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사실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든데 지금 이 시국에서는 주식은 생각하지 않는 게 답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기의 부동산은 투자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젊었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자산을 불리는데 큰 효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예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에 비해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투자 잘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서부터 투자나 모르는데 노후를 담보로 한 투자입니다. 이것이 삐끗하게 되면 노후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부동산이 정부에서 억지로 부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뛰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50조 정도의 디딤돌 대출이라고 대출금을 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떴던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또 풀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이 부동산 시장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부양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 수단으로서도 저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나이 때에 부동산을 투자로 접근을 한다? 이것은 전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퇴직을 앞둔 공무원분하고 공무원 연금이 한 달에 한 27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제를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공제가 한 2억 정도 된답니다. 20년 동안 확정해서 받는다라고 하니까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퇴직할 때 퇴직수당이 한 9천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즉시연금으로 20년 받는 것으로 역시 가니까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인 거예요. 부부가 400만 원 정도면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연금 진짜 좋다라고 부럽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9% 부담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4.5% 내가 부담하고 4.5% 회사에서 부담했던 겁니다. 근데 공무원 이급 분들은 공무원 연금을 몇 퍼센트를 부담하면 17%를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 박봉명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또 기본적으로 30년, 36년씩 가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는 국민연금도 어떤 대기업에서 88년서부터 가입해서 이제 정년 맞이하면서
하는 분들 보면은 수령액이 2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공무원연금이니까는 뭐 공무원들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연금 자원으로 만들었는가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산관리의 핵심은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제일 한심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전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이런 것이 붙었어요. 실투자금 3천만 원, 월소득 90만 원, 뭐 이런 것이 프린트를 해서 붙어 있거든요. 전 그걸 보고 이거 붙인 사람 미친 사람이다. 저렇게 조금 지 혼자 해야지 그걸 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네가 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욕심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자산 운영을 하는 것이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에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시던가 또는 조언이 필요하시면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고 그쪽을 통해서 문자를 주시게 되면은 제가 성심껏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